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전부터 왜 거울을 그렇게 보고 계세요? 요즘 얼굴 처짐 때문에 리프팅 문의가 많이 늘어서요. 제 얼굴은 어떤가 한번 보고 있었어요. 저도 어릴 땐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처져서 좀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우리 얼굴 특정 부위에는 유지인대라는 것이 있는데요. 유지인대란 마치 건물의 기둥처럼 얼굴을 지지하고 처지지 않게 붙잡아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인대가 없는 곳은 처지게 되고 유지인대가 있는 곳은 깊게 고랑이 파여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네,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 이모가 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이가 드니까 흔히 볼살은 처지고 팔자주름이 깊어진다고요.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들한테 혹시 추천할 만한 수술이 있을까요? 맞아요. 얼굴을 상, 중, 하 이렇게 세 부위로 나눴을 때 처짐은 주로 아래쪽에 두드러지게 되거든요. 다양한 리프팅 수술과 시술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안면거상이 가장 효과와 유지기간이 오래가는 수술입니다. 요즘 또 유행하고 있는 시술 중에 실 리프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 시술이랑 안면거상 수술이랑 차이점은 뭔가요? 아주 효과가 좋은 안면거상,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지만 효과가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레이저 리프팅이 있고요. 실리프팅은 그 가운데 위치한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레이저 리프팅인 BBL 스킨 타이트의 경우 마취가 전혀 필요 없고 피부를 쫀쫀하게 타이트닝 시키면서 색소나 홍조까지 좋아지게 하는 치료이고요. 실리프팅은 부기가 조금은 생기지만 실제로 처진 조직을 끌어올려주는 효과가 있고, 하지만 너무 많이 끌어올리게 되면 조직이 어딘가에서 뭉치게 되겠죠. 이런 경우 실제 절개를 시행하는 수술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안면거상은 조직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여분의 조직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안면거상 수술의 수술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혹시 당일 퇴원이 가능한 수술인가요? 수술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환자가 어디까지 좋아지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 수술에 걸리는 시간은 2시간에서 길게는 6시간까지 의사마다 다양할 수 있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안면거상은 수술 후 입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면거상은 어디에 절개를 하고 회복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아무래도 절개를 해서 좀 오래 걸릴까요? 절개하는 위치는 눈에 띄는 곳이 아닌 구렛나룻을 따라 귀에 있는 이주연골 뒤쪽, 그리고 귀 뒤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개인 차이가 있지만 3에서 5일부터는 샤워나 외출 등의 일상생활이 가능하고요. 단 수술한 표시가 나지 않으려면 최소 한 달 정도는 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수술 후에는 어떤 관리가 필요한가요? 특별히 좀 유의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수술 후 첫 4에서 5일 정도는 병원에서 지정한 날짜에 내원하셔서 소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개를 숙인다거나 배에 힘을 준다거나 이렇게 얼굴에 압력이 올라갈 만한 행동은 피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목거상을 같이 시행하는 경우는 수술 후 2주까지는 목을 숙이는 행동은 피하셔야 되고 베개 없이 평편하게 주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맵거나 짠 음식,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은 저희 침을 많이 고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더 추천되고요. 추가로 눈높이 성형외과에서의 안면거상술은 매우 섬세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수술 전부터 담배나 울세라 써마지 같은 시술은 최소 한 달 정도부터는 금지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 질문이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인 것 같아요. 안면거상 수술이 워낙 효과가 드라마틱하지만 또 장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혹시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손쉽게 해결되는 부작용과 그렇지 않은 부작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해결이 쉬운 부작용은 첫 번째로는 혈종이 있습니다. 이분은 40대 남자 환자분으로 제가 수술해드린 수술 전, 그리고 수술 후 첫 번째 날, 그리고 수술 후 7개월 차 모습인데요. 보시다시피 수술하고 그 다음날 혈종이 생겨서 혈종 제거 수술을 바로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혈종은 환자와 의사들에게 발생했을 때 매우 속상한 이벤트이긴 하지만 즉각적으로 적절한 처치가 취해지면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해결하기 쉬운 부작용으로는 상처 치유 지연이 있습니다. 적절한 소독과 고압산소 치료로 극복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부작용은 흉터가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절개 부위의 이러한 흉터는 피부를 억지로 당길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흉터 성형 혹은 흉터 레이저로 치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치료가 어려운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해결이 어려운 부작용에는 첫 번째로 헤어라인 변형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실린 이 사례와 같이 구렛나룻이 완전히 없어진다거나 혹은 측면의 헤어라인이 뒤로 넘어가서 어색한 모습을 띠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모발 이식을 시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해결하기 어려운 부작용으로는 칼귀가 있습니다. 칼귀란 귓볼이 늘어나서 뺨에 부착된 형태를 말하는데요.
칼귀 교정 재수술로 치료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해결하기 어려운 부작용으로는 귀 앞에 어색함이 있습니다. 이 사진과 같이 왠지 모를 어색한 모습은 이주연골의 자연스러운 형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안면거상 재수술로 교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작용으로는 운동신경 마비가 있는데요. 우리 얼굴에는 5개의 표정을 담당하는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사례는 과거에 3차례 안면과상을 다른 병원에서 받고 저에게 4번째 수술을 받으러 오신 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웃어보라고 했을 때 표정이 어색하고 그리고 입꼬리를 내리라고 했을 때 운동신경의 저하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눈높이 성형외과에서는 수술 중 안면신경을 탐지하는 장비를 통해서 수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면거상을 고민하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좋은 병원을 고르는 팁 몇 가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먼저 수술의 결과가 좋아야겠죠. 그림과 같이 사각형이던 턱선이 더 갸름해졌고 중안면에 처진 볼살이 잘 리프팅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좋은 병원을 고르는 두 번째 팁은 얼굴의 특정 부분이 아닌 얼굴의 여러 각도 전체를 보여주는 병원을 고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안면거상의 효과는 정면보다는 45도나 측면에서 더 잘 볼 수 있는데요. 턱선과 목이 잘 개선되었는지는 좌측과 우측을 꼭 같이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병원을 고르는 팁 중 하나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앞서 설명드린 해결하기 어려운 부작용을 피하는 병원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칼귀가 교정되면서 귀 앞이 어색하지 않은 이런 모습은 다른 병원과 차별되는 눈높이 성형외과만의 안면거상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오늘 내용 요약 부탁드립니다. 처진 얼굴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먼저 효과가 낮은 순서로 레이저 리프팅, 실리프팅, 그리고 안면거상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때문에 안면거상이 가장 드라마틱은 하지만 회복 기간이 길고 환자의 협조도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피하는 병원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눈높이 성형외과 채널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요.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의 동안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